청년의 비슷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범죄 계획을 여러 번의 노트로 해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범죄하는 이런 경우가 자주 나타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정말 최군이 일본으로 가서 새로운 시작을 했을지 궁금해지는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최군은 일본으로 가는 파일을 타기 위해서 실제로 각주 2일차 오후에 부산에 도착합니다. 인근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를 먹은 다음에 택시를 타고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하는데 일본에 가겠다는 마음을 아주 굳게 먹은 것 같습니다. 친구가 SNS 메시지로 왜 학교에 오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최군이 마지막이다, 돌아갈 수 없다고 답했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진짜 배를 타기만 하면 되는데 어찌된 연문인지 여기서 최군이 경로를 이탈합니다. 배를 타지 않고 부산역 주변만 서성이는데 가출 3일차 낮 2시 반경 부산역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최군 앞에 낯선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당신을 살인사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광주에서 온 형사들이었는데 광주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용의자로 형사들에게 체포가 된 겁니다. 제 경찰 경험에 비춰봐도 특별한 근거 없이 미성년자를 수사 단계에서 체포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기자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떤 살인사건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군이 체포되기 전날인 6월 28일 화요일 광주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오전 10시 15분쯤에 4층에 살고 있는 50대 부부의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출근을 했고요. 딸은 등교를 해서 이 50대 아내가 혼자 집안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 반쯤이 지난 11시 50분쯤에요. 남편에게 문자 메시지 2통이 왔습니다. 여보, 언제쯤 집에 와요? 빨리 답장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4분 뒤에도 메신저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언제 집에 와요? 이런 내용이었는데 남편의 귀가 시간을 재차 물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그날 오후 4시쯤에 집 욕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고요. 흉기에 수십 회의 공격을 받고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시 15분에 누군가가 집에 왔고, 11시 50분에 아내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문자를 보낼 때까지는 피해자가 살아 있었던 걸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의 내용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대검찰청이라든지 경찰청에서 문자에 대한 진술 분석을 합니다. 평소에 이분이 쓰시는 언어라든가 이모티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받침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을 하는데요. 사실은 50대 남편이 아내가 남편한테 이런 내용들을 말하자면 여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하신 분이 훨씬 더 많죠. 왜냐면 이게 흔히 말하는 경칭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부분이고 실제로 평소에도 실제로 남편의 귀가 시간을 물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분은 제일 잘 알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봐도 살아있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으로는 10시 15분에 온 사람